즉 어떤 리오프닝 주식은 팔았고 어떤 리오프닝 주식은 담았습니다. 국민연금의 매수 단가보다 현재 낮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연기금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에 힘없이 국내 증시가 주저앉은 것도 바로 연기금의 매수세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가운데 지난 6일 연기금 중 가장 큰 손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연금이 지난 3분기 국내 주식 매매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총 133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연기금이 어떤 종목을 사들였는지, 어떤 섹터를 좋게 보는지, 그리고 3분기가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조정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연기금이 산 종목 중에서 분명히 물린 종목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지, 연기금 매수 단가 아래에 있는 그러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기금의 매매 현황은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고요. 여기에서 최근 공시로 들어가셔서 5% 임원 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임원의 지분 변동 내역,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 변동 내역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날짜가 나와 있죠? 10월 6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여기 국민연금공단이라고 쓰여있는 것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클릭을 해보니까 직전 보고서에는 보유 비율이 10.8%였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9.8%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국민연금이 지난 3분기 상장회사의 지분을 매매한 보고서입니다. 이거를 일일이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공시가 언제 나오냐, 이 스케줄을 알고 있으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단순 투자 목적의 전문 투자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운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5% 이상 취득을 한 다음에 1%포인트씩 위아래로 지분이 변동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한꺼번에 몰아서 다음 달 10일 전에 공시를 하게 되고요. 5% 이상 신규 보고 공시는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특례 적용 전문 투자자, 바로 국민연금공단이죠. 특례를 적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공시의 번거로움을 상당히 많이 덜어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수백 종목 이상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신규 보고, 변동 보고 상관없이 분기 단위로 몰아서 공시를 하게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죠. 이때 지분 변동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3분기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달 10월이죠. 10월 10일 전까지 그 매매 내역을 공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월 6일 날 그 매매 내역을 공시를 한 것이고요. 총 133개 종목에 대해서 지분 변동 공시를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3분기 국민연금이 어떤 종목을 팔았고 어떤 종목을 늘렸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축소한 종목, 그리고 지분을 확대한 종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종목이 국민연금이 매매한 전체 종목이 아닙니다. 자, 그 중에서 특징적인 특정 섹터를 꼽아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투자 관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분을 축소한 종목 살펴보니까 여기 모두투어 하나투어,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클리오, GKL 등이 있죠. 여행, 화장품, 카지노입니다.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주식입니다. 근데 이 리오프닝 주식은 팔았어요. 자, 이번엔 지분을 확대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YG 엔터부터 진에어까지 볼게요. 이 종목들 보시면 엔터, 항공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종목 역시 리오프닝 주식입니다. 즉 어떤 리오프닝 주식은 팔았고 어떤 리오프닝 주식은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니까 일단 여행, 화장품,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여행사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로 좀 멀리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카지노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카지노를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스크를 벗기에는 시기상조다. 추가적으로 화장품은 사실상 이 중국 모멘텀이 중요한데 최근에 이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 화장품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당 리오프닝 주식은 지분을 좀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엔터항공,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리오프닝이 되기 전에도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근데 리오프닝이 되면은 오프라인 콘서트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것 같고요.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상 저가 항공이 더 많습니다. 뭐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왜 그러냐면 일단 국내 항공 노선 이 부분 매출 비중이 높고요. 해외 노선이라고 하더라도 뭐 동남아라든지 중국, 일본 가까이 갈 수 있는 나라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가시성이 있는 그런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좀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섹터 한번 살펴볼게요. 친환경.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환경 설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지분은 줄였습니다. 반면에 두산퓨얼셀, 비나텍, 효성 첨단 소재의 지분은 늘렸어요. 전반적으로 친환경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HN이 인적 분할을 한 뒤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2분기에는 이 주식을 신규 편입했는데 3분기엔 팔았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관점에서 팔았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면에 두산퓨얼셀, 비나텍,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업이죠.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별로 안 올랐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좀 지분을 늘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대덕전다, 테스나, 인텍플러스, 심텍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후공정 패키지와 관련된 부품이나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들의 지분도 늘렸습니다.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세화 공정 기술을 계속해서 발달시키고 있는데 10나노 이하부터는 더 이상 기술의 진전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패키지 이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을 함께 묶어서 패키징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IT 기기에 실장을 한다든지, 자, 이런 쪽 사업 모델이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이 한동안 전력이 공급이 안 됐었죠. 자, 근데 전력 공급이 재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가동에 들어갔는데,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후공정 패키지 이쪽 부문이 부각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연금이 3분기 5% 이상 신규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33 종목 중에서 총 18종목입니다. 오스코텍부터 아시아나 항공까지 있는데요. 자, 특징적인 거는 제약 바이오 기업을 상당히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개별 주식 관점에서 접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기업들 살펴보니까 사실상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신약 개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약 바이오 업종이 작년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사실상 거의 소외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슬슬 제약 바이오 주식을 담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5% 신규 보유한 종목 중에서 3분기 주가가 별로 안 좋았죠?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이 물린 종목, 국민연금의 매수 단가보다 현재 낮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론 글로벌부터 SK 바이오판까지 총 11종목입니다. 18종목을 국민연금이 신규 보유했는데, 자, 그 중에서 11종목이 국민연금의 매수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이 국민연금의 매수 단가는 7월부터 10월 7일까지 연기금이 순매수한 금액을 순매수 수량으로 나눠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 정확하다라고 보기보다도 대략적으로 연기금이 이 종목에 물려 있구나, 자,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종목을 살펴보면 일단 코론 글로벌입니다. 주택 분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설사죠. 현재 주택 분양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실적적으로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상풍력, 해상풍력, 설비 시장에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완도 해상풍력 조기 사업화, 이 부분을 2024년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풍력 발전을 통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과 MOU를 맺거나 지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코론 인더나 코론 플라스틱 이런 기업들이 수소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전 그룹 차원에서 신재생, 이 그린 에너지 쪽으로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더존 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ERP,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기업 고객이 한 3만여 곳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 풀을 바탕으로 테크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 테크핀이 무엇이냐? 테크란
파이낸스랑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테크를 앞에 붙이냐 뒤에 붙이냐에 따라서 뭐 테크핀이 되기도 하고 핀테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로 추진하는 것은 매출채권 유동화 사업입니다. 자, 매출채권이 판매를 했는데 아직 돈은 돌려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계정 과목에 매출채권이다 라고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동화, 즉 어느 정도 현금화를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런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니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가스 스크러버를 제조합니다. 이 장비는 반도체 공정에서 유해가스가 나오는데 그 유해가스를 정화해주는 장비예요. 가끔 뉴스를 보면 뭐 무슨 반도체 공장에서 뭐 가스가 유출이 돼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위독하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상당히 유해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화해주는 장비를 만든다.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 트렌드가 ESG입니다. 친환경이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스 스크러버 장비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니센과 같은 사업 모델을 지닌 기업으로 GS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옥션은 미술품 경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죠. 근데 이 업체가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NFT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해서 이 NFT가 떠오르는 배경에는 디지털 자산, 디지털 예술 작품, 자, 이런 것들을 NFT에다가 소유권을 박아서 유통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팔리고 시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서울옥션이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인테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와 관련된 장비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검사 장비 역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그러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체 의약품이 유전자 제조합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근데 약물은 그냥 화학 합성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화학 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을 결합시킨 그 두 개의 장점을 잘 결합시킨 게 바로 ADC, 항체 약물 접합체인데 레고캠 바이오가 글로벌 빅파마에게 기술 이전한 전임상 데이터를 10월에 분자 표적 및 암 치료법에 관한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이 있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ST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료 의약품을 만듭니다. 자, 거기에다가 CMO, 의약품 위탁 생산이죠. 이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본업에서 일단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mRNA, 메신저 RNA라고 하죠. 이 백신 임상을 진입을 했고 에이즈 신약 임상 1상 결과 발표 등 연말에 이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오늘 연기금이 3분기에 과연 어떤 주식을 매매를 했고, 자, 그 중에서 어떤 주식을 5% 이상 신규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연기금이 매수한 단가보다 현재 낮게 거래되고 있는, 자, 그런 주식들 한번 알아봤는데 연기금이 투자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종목 장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그런 주식들을 이 중에서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